한동안 주식시장이 울상이었죠. 하지만 저번주 금요일부터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환호를 지르면서 파티를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인지 우린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신하브로입니다. 저번주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물가가 많이 내려주어서인지 자산시장 또한 폭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이 무려 7%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 마음이 편할 순 없죠. 현재의 경제시장 중심엔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상존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미 미국의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GDP 성장률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미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침체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란 건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에 진입한 경우를 뜻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곳은 NBER이라는 전미경제조사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출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이 연구소와 관련된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거나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걸 선언해 왔었던 대표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왈가불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유일하게 이 NBER 전미경제조사국이란 곳의 판단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미경제조사국에서는요,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실질 GDP와 실질 소득, 그리고 고용과 산업 생산, 도소매 판매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이 몇 개월 동안 상당한 둔화세를 보일 경우에만 이때만을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린 이 점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집단은 경기 침체가 접어든 다음에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끝나고 다시 GDP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뒤늦게 경기 침체기가 끝났다고 뒷북을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 집단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요,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나서 최소 반년 혹은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경기 침체가 왔다면서 선언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현재의 시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도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우린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현재 수많은 기사나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요, 경제 파국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구독하고 늘상 잘 시청했었던 한 주식 유튜버 분께서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기회라면서 매수를 권장하셨던 분이셨는데 올해 하락이 한참이나 진행되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또 매도나 관망을 권유하면서 예적금을 또 추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댓글 역시 구독자분들의 찬양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속으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폭락이나 경제 파국에 대한 시나리오만을 찾아보면서 바닥을 찾겠다고 노력 중이니까요. 유튜브 전문가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으니까요. 이러한 현상은요, 10여 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하락장에서 늘상 반복되어 오던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달팽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최소 몇 년 이상은 주식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가 백단이실 거예요. 남들 가는 대로 우우 몰려가서는 돈을 벌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쪽 의견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투자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저렴할 때 더 많은 주식을 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경제조사국에 따르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1854년 이후에 총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 번 하락장을 겪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결국 이 한 번도, 지금 찾아온 이 하락장 하나도 이 33번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겠죠. 그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는 6개월 정도의 짧은 경기 침체기도 존재했었지만 65개월이라는 5년 정도 이어진 경기 침체기가 존재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 과거 경기 침체기와 최근의 경기 침체기를 놓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경기 사이클의 추세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과거와 비교하면은 경기 수축 기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경기 팽창기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가 찾아와도 경기 침체기가 지속되는 기간은 과거부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짧아져 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경기 침체 대응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땐 경기 부양 카드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이요. 현재 전 세계 자산시장과 경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결코 적지 않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과거보다 많아진 경기 부양 카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요. 객관적인 자료이기도 하니까 누구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기회가 열려있다는 걸 누구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은 점점 짧아져 왔으니까요. 반대로 경기 팽창 기간, 즉 증시가 부양되던 구간은 반대로 더 길어지고 있죠. 이런 현상 때문에 수십 년간 주식시장이 우상향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가 길어지고 반대로 팽창기가 짧아져 왔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은 수십 년간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을 해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아직도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테 절대 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용기를 가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가난하시다고요? 그게 왜요? 가난이 흠입니까? 가난은 흠이 아닙니다. 흠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가난하다고 포기하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방구석에서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돌파구를 찾고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자산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줬어요. 앞으로도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걸 기회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우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간혹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너무 구독자분들에게 뻔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하거든요. 하지만 죄송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벌기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또한 교과서적인 접근법이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1900년 이후에 주가의 저점은 대부분 경기 침체기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점이 경기 침체기였다는 뜻은 결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 가장 좋은 시점 또한 모두가 숏을 외치고 모두가 폭락론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을 떠받들어주고 있을 때라는 거겠죠. 하지만 말로만 떠드는 입장이 아니라 우린 모두 실제 소중한 목돈을 들고 소중한 내 돈을 가지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도 두려움이란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기에서 저가 매수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경기 침체기가 생각보다 오래 길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화면을 보시면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향후 팽창기가 찾아오게 되면 부양기가 찾아오게 되면 주가 상승 강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즉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그 기회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된다면 끝까지 살아남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수량을 열심히 늘려만 가기만 하면 된다고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누구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겨지고 있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 이 또한 그동안 반복해왔던 33번의 경기 침체 구간 중에서 한 번의 경기 침체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린 조금은 더 여유를 찾으면서 용기를 갖고 투자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비교적 명쾌합니다. 경기 사이클은 그동안 꾸준히 짧아져 왔고요. 혹여나 경기 침체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기 침체 이후에 주가 회복력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식을 팔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 수익률의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세요. 우린 작은 개인에 불과합니다. 수익률로 접근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이거 너무 무모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해오면서 돈을 가장 모으기 좋았던 배당 장기 투자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팔지 않고도 노후 준비가 가능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장기 투자 방법이거든요.
또한 10개년 평균 배당률을 구해서 주식을 수익으로 팔고 교체 매매하기도 굉장히 유용한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여나 배당 투자를 아예 모르시거나 감이 없으시거나 한번 배워보며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창 보시고 노후 대비 동호회에 신청해 보셔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무료라서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건전하게 투자를 해가고 있는 작은 동호회입니다. 3년 이상 운영 중인 동호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천 명 이상의 동호회원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 노후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실제 달팽이 월 마감 투자 보고서와 투자 기록도 같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배당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작은 참고 정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